여러분 안녕하세요. RPA 도입 확산 이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웨비나 진행을 맡은 한경 웨비나호 사회자 김미정입니다. KSCNC와 함께하는 오늘 웨비나에서는 RPA 도입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RPA와 관련된 가장 큰 고민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화 대상 업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두 번째는 내부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개발된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주제와 스페셜 오퍼링까지 4파트로 나누어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발표자 및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달아 회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선물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SCNC의 DX 사업부문 김석진 부문장님, 그리고 DX 사업부문 TS팀의 박찬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SCNC DX 사업부문 김석진 부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SCNC TS팀 박찬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 기술로 업무 자동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 RPA 개발이 가능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RPA를 도입하고 꾸준히 RPA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KSCNC입니다. 먼저 부문장님께서 KSCNC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KSCNC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추어 고객의 디지털 전환의 동반자로서 2005년에 창립해 현재까지 기업 혁신에 필요한 기술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시해온 회사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융합 전문가라는 미션과 비전하에 RPA와 AI 기반의 기업 프로세스 자동화와 더불어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신용 분석 평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부문장님, KSCNC가 한국 스코어링으로 18년간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최근에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명 KSCNC는 기존 KS, 코리아 스코어링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창의, 크리에이티브, 도전, 챌린지를 함양한 폭넓은 활동으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최고의 고객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존의 비전과 미션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우리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도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디지털 전환에서 로봇과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 등장한 것이 바로 RPA, 업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미 RPA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부문장님께서 RPA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사무 업무 자동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규칙 기반의 반복적이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지 않은 업무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고 사람은 좀 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부문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여러 기업과 기관의 노력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RPA 도입 및 확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KSCNC만의 솔루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솔루션인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자료를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첫 번째 자동화 대상 업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H금융사 RPA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례로 과제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금융사는 20개 자동화 과제를 개발하였는데요. 자료에서 보듯이 준비, 과제 발굴, 개발 3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과제 발굴 단계는 RPA 자동화에 대한 이해, 자동화 업무 정의 및 선정, 그리고 개발 우선순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자동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RPA가 무엇인지, 과제 발굴 정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자동화 업무 담당자는 자동화 업무에 대하여 프로세스, 시스템 환경, ROI 지표, 적합성 판단 지표를 과제 발굴 정의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컨설턴트는 작성된 정의서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시스템 환경, 인터페이스를 분석 정의하고 표준화 및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적합성 판단, ROI 산출, 전략적 판단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과제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과제 발굴 정의서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정의를 위한 프로세스 정의 영역, 정량적 효과 측정을 위한 ROI 정의 영역, 자동화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적합성 지표 정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 측정과 적합성 판단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정량적 성과 측정은 과제에 대한 업무 수행 인력, 수행 주기, 주기 수행 횟수, 처리 건수, 소요 시간을 모두 곱하여 연간 작업량을 시간 단위로 산출합니다. 과제 발굴 적합성 판단은 과제의 반복, 규칙, 인식, 표준화, 예외 처리 등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업무 자동화 과제로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네, 저희가 과제 발굴 단계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RPA 대상 적합성 판단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자동화의 적합성 판단에서는 반복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규칙이 있다면 자동화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제 발굴 정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요구사항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정의는 과제 발굴 정의서를 바탕으로 인터뷰 계획 수립, 질문지 작성, 인터뷰, 요구사항 정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질문지는 자동화 과제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작성합니다. 시스템 환경과 관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질문, 프로세스와 관련한 적합성 판단, ROI 지표, 봇 환경, 업무의 흐름 등에 대한 질문,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 화면 및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는지 질문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질문을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에 공유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추가적으로 IT 관련 업무 담당자, 보안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정의가 완료되면 적합성 판단, ROI 산출, 이슈 해결 방안, 전략적 판단을 종합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화면의 자료에서 보시듯 자동화 과제의 적합성 판단, 기대 효과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최종 개발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과제 발굴은 RPA 도입과 확산에 있어서 첫 단추인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과제 발굴이 진행된다면 RPA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내부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부문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RPA 개인화에 대한 개요, 프로그램 설명, 도입 사례, 구축 전략 로드맵, 아카데미 소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자동화를 위해서는 COE 조직에서 주도하는 자동화 구축 체계와 더불어 현업 직원이 주도하는 자동화 구축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부문장님, COE 조직에서 주도하는 자동화 구축 체계는 프로젝트 팀이 주도하는 자동화 구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업 직원이 주도하는 자동화 구축 체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조직 내에 많은 직원들이 자동화 구현에 대한 니즈가 있지만 그에 반해 기술적으로 숙련된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소수 그룹에게만 자동화 구현 권한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RPA를 확산하다 보면 전문 개발자 중심의 RPA만으로는 조직의 자동화 요구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직접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PA 내재화 그리고 1인 1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덕분에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RPA 사용과 개발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고 조직을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PA 도입 초기에 자동화 영역은 기업에서 3에서 7%를 차지하는 프로세스 밸류가 높은 핵심 업무였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업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태스크 위주 업무를 현업이 직접 자동화하는 개인화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RPA의 적용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동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RPA 개인화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RPA 개인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RPA 개인화 프로그램은 업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태스크 효율화를 위해 각 직무별 현업 담당자가 직접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맞춤형 교재 제작, 기본과정 교육, 코칭 프로그램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네, 그렇다면 RPA 개인화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 방식은 기초 기술을 습득하는 기본 교육 학습, 교육생이 다 함께 해보는 공통 실습 구현, 개인별 과제를 개발하는 과제 업무 적용,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대상으로 평가 및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약 2주간 진행됩니다. 네, 진행 방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RPA 개인화 프로그램을 실제로 도입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많은 기업들이 개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본의 실제 A기업 사례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기업에서는 자동화 과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50개 후보 과제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과제 검토를 통해 자동화 과제로서 적합하고 자동화 구현에 대한 이해와 의욕이 높은 담당자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현업 담당자가 직접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RPA 개인화 과정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강사와 현업 담당자가 1대1 밀착 멘토링 및 수준별 맞춤 코칭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현업 담당자가 실제 업무 환경 적용 시 마주치는 이슈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인화 과제를 통해 크게 3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 기간 단축입니다. 과제 분석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함으로써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둘째, 구현 비용 절감입니다. 실제 개발자 단가 대비 5분의 1 수준 교육 비용으로 과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지보수 용이성입니다. 담당자가 즉시 과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므로 빠른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기업의 실제 적용 사례와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RPA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RPA 개발자 양성 교육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기관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문장님, KSCNC 내에도 RPA 전문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네, 저희 KS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KS 아카데미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RPA 기반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국내 최초 RPA 교육기관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교육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강의 300회 이상, 수료 인원 3,000명 이상의 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의 RPA 교육 아카데미라고 하니까 한층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화면의 로고를 살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알만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KS 아카데미에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효과적인 솔루션 제공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RPA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다가 갑자기 작동이 멈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축도 중요하지만 구축 후의 유지 보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세 번째 주제인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박찬희 팀장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RPA 구축 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버그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 변경 관리와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유지보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C CNC 고객사의 운영 조직을 보면 하나는 내부 전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고객사와 또 하나는 외부 전문 조직을 활용하여 RPA 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고객사는 RPA 도입 초기이거나 대규모 과제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적합합니다. 외부 전문 조직을 활용하는 고객사는 RPA 도입 후 안정화 단계이거나 소규모 과제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적합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KC CNC가 운영 중인 유지보수 서비스로 10여 개의 고객사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청의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화면의 칼럼이 삭제되어 프로세스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OS, 소프트웨어, 서버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버 교체 작업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에게는 간단하지만 비전문가들에게는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RPA 솔루션의 백업 및 복구 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가능한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인력 운영의 비용 측면이나 서비스의 안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KS CNC 유지보수 서비스는 컨설턴트,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KS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사의 RPA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유연성, 경제성, 신속성을 모두 확보한다면 고객사의 RPA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RPA 시스템에 대한 운영, 개발, 교육, 분석, 기획,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규모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지 보수 서비스 및 사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팀장님, RPA 시스템 운영은 관리 체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성 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리해야 하고 변경 시, 변경 내용까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상태 관리를 통해서는 시스템 구성 요소의 최적의 상태 지표를 관리하고 이상 징후 발생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요. 성능 관리에서는 운영 중인 과제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성능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 관리 및 백업 관리를 통하여 사고에 대한 예방과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상화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도 탄탄한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유지 보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요청이 발생하면 접수부터 수행까지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KS CNC에서는 SR 발생 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SR 프로세스의 경우 유지보수 서비스의 목표 수준을 5분 접수, 1시간 내 분석 결과 공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접수 가능한 온라인 접수 채널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하여 서비스 요청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청 처리에서 중요한 4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과제별 시스템 환경을 정의해 두는 것. 두 번째, 신속한 접수와 상황 공유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세 번째,
문제 발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조치하는 것. 네 번째, 일회성 문제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조치하고 운영 발표 후에도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SR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요청 처리에서 신속함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민한 프로세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서비스 확장 계획도 있으실까요? 고객분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AI 개발 기술들을 RPA 자동화 프로세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 그리고 로코드 기반의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RPA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 마지막 파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파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퀴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는데요. 선착순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선물 가져가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퀴즈 문제는 부문장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파트 2에서 KS-CNC의 통합교육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RPA 기반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문제입니다. KS-CNC의 RPA 전문 교육기관명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답변 주시고 계시죠? 선정된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파트인데요. KS-CNC에서 이번 웨비나를 위해 특별 오퍼링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RPA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웨비나우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스페셜 오퍼링입니다. RPA 도입 및 확산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2023년 9월 29일까지 화면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정가 110만 원 상당의 오프라인 교육 5개. 두 번째, 정가 49만 5천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 10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발굴 맞춤형 컨설팅 2개사에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라며 자동화 여정을 KS-CNC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RPA를 도입하고 싶다 혹은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는 기업이라면 KS-CNC에서 제공하는 이번 오퍼링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열띤 반응 보여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동안 보여주신 관심 너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달아 회신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